베타 하면 여러분 심핑과 페리스톨라이징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일단 심핑과 페리스톨라이징을 하면 여러분 자기가 뭐가 어쨌건 저쨌건 아무리 자기 입으로 뭔 소리를 부려도 그냥 베타예요. 알았죠? 자기가 심핑과 페리스톨라이징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뭐 어쨌네 저쨌네 해도 어차피 베타예요. 그걸 설명을 할 거예요. 어떤 게 심핑이고 페리스톨라이징인지 제가 정확하게 오늘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이라들은 simping, pedestalizing 통해서 본인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게 되는 그런 환경을 본인이 연애에 있어서 점차 조성하고 점점 더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순환이 이 알파의 특성이라고 하면 father figure의 특질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발휘를 해주고 있으면 알파. The type of relationship we had, you only get that once in a lifetime. So he was like a brother, father figure to me. He was like a brother, father figure to me. Very protective, and we took really good care of each other. We took really good care of each other, the best that we could. But we gave each other a lot. 제가 오늘은 좀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여성에게 심핑이나 페리스톨라이징을 하고 있으면 베타. 남녀 관계에서는 굉장히 확실합니다. 돈이 얼마가 있건, 여러분 얼마나 잘생겼건, 사회지능이 얼마나 높건 다 상관없이 확실하게 남녀 관계에서는 자기가 이 관계에서 리드를 하고 있고 문제 해결력을 보이고 있고 책임감 보호 본능을 잘하고 있다. 그러면 알파예요. 그런데 내가 심핑과 페리스톨라이징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뭐다? 베타. 오케이? 여러분이 이 남녀 관계에서 본인을 딱 점검을 해볼 때 여자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절절매고 있다? 당신은 베타. 아시겠죠? Jada, I love you. G.I. Jane 2. Jada, I love you. G.I. Jane 2. Oh, wow. Oh, wow. G.I. Jane jump. Keep my wife now! I'm going to, okay? 여자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절절매고 있다? 베타예요. 이건. 남녀 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여자의 문제의 본질의 핵심을 파악하고 답이 되어주는 것과 여자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절절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시 한번. 여자가 갖고 태어난 인생의 문제의 본질을 보고 내가 답이 되어주는 것과 여자의 매일매일 바뀌는 기분을 맞춰주려고 절절매고 있는 것은 다른 것 볼 것 없이 당신은 베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로 이런 거죠. 여자가 보내는 텍스트에 절절매는 거. 여자가 언제 나한테 휴대폰을 보냈나, 뭐 부모님이랑 뭐 친구 형제들이랑 만나고 있는데 휴대폰, 어떤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다. 그럼 여자한테 영상통화를 하면서 내가 어딘지도 막 보여줘야 돼. 왜? 걔 기분을 맞춰주려고. 그러니까 내가 뭘 좋은 걸 봐서 이걸 함께 나누고자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얘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내가 막 이렇게 영상을 봐야 되고 이 텍스트를 너무 늦지 않게 보내야 되고 그러고 있다. 그건 베타. simping, 제가 여러분들 이 고통받으시라고 베타시다 하고 있는 분들은 심핑 3번 넣었어요. simping, simping, 심핑.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놀릴 겁니다. 심핑 너무 많이 하게 되면. pedestalizing의 대표적인 행동 중에 선물 공세 같은 게 있고요. 그러니까 대가 없는 선물 공세.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선물을 줄 때에도 내가 상대 여성의 어떤 예를 들어서 이 여성이 좀 늦게 퇴근을 하는 시간이 좀 잦아졌어. 회식 같은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 여성에게 뭐 안전과 관련된 선물을 줄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애플워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텍스트를 확인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문제의 본질을 보고 필요에 의해서 여성에게 기쁜 마음으로 주는 거. 이건 괜찮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만 선물을 주는 거.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아무 대가가 없어요. 그냥 여자의 기분 맞춰주려고 선물 주는 거. 이거 굉장히 심핑의 대표적인 예시인 겁니다. 아셨죠? 선물도 여러분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내 여자가 나를 다른 남자랑 비교를 한다든지 비교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눌려가지고 다른 남자들은 저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은 기념일이기 때문에 내가 줘야 돼. 안 주면은 여자의 마음이 저렇겠지? 라고 주는 거 다 베타짓입니다. 기념일에 선물을 주고 싶더라도 내가 이 여자와의 관계가 너무 값져서 오케이 예를 들어서 뭐 만난 지 2년이 됐어. 근데 그동안에 만들어 놓은 이 기억들이 너무 많아.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만날 때 이런 적도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까지는 챕터 1, 여기까지는 챕터 2 이러면서 아름다운 기억을 막 채워갔어요. 그래서 나는 챕터 2에 온 것을 내가 기념하고 싶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점, 비싸건 안 비싸건 내가 뭐 안 비싸도 추억이 남아서 갈 수 있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음식의 질이 너무 좋아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리조또를 먹으러 가는데 거기 해산물이 너무 좋아. 근데 리조또 하나가 너무 비싸. 그래도 난 그걸 꼭 먹어야겠어. 왜? 그걸 먹고 나서 오늘 이 여성과 따뜻한 이 온기를 같이 느끼면서 맛있는 걸 먹고 싶어. 그래서 내가 비싼 거 먹여주고 먹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거죠. 다른 남자들은 이런 날 이런 거 사준다는데 내가 이런 거 안 사주면은 나는 너무 내가 가치가 낮아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눌려가지고 자기가 하는 거는 이건 배타짓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아니 자기가 사주고 싶어가지고 내가 마음껏 사주고 즐기는 거 뭐 어때? 내가 즐기느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이 여자의 눈치를 보고 기분을 맞춰주려고 선물을 주면 이 여자들 걸 눈치를 챕니다. 오빠가 나를 정말 좋아해서 이걸 사주는 건지 아니면 내 기분을 맞춰주려고 사주는 건지 얘네들도 알아요. 기분을 맞춰주려고 사면은 받아도 여자들은 기분이 선물이 너무 원하는 건 막 잠깐 좋을 수 있는데 찜찜합니다. 이 새끼가 베타인 것 같아서. 여성분들에게 비싼 고가의 선물을 어떤 대가도 없이 제공을 하는 것을 말하죠.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걸 생각해주면서 기쁜지 아니면 여자 기분 맞춰주려고 그러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 생일이 딱 됐어. 이 여자 예를 들어 반지를 사준다라고 하죠. 근데 이 반지는 내 여자친구의 아름다운 손가락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리고 피부톤과 저 핑크 골드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래서 골랐는데 비싸. 뭐 그럴 수는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여자의 오늘 생일에 내가 이걸 사주면 얘가 나를 더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은 베타입니다. 베타. 아셨죠? 여자의 마음을 사려고 선물을 주는 건 베타예요. 왜? 씨발 그거는 당신의 존재로 그 여자가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거야. 여성은 자기보다 가치가 높은 남자라고 생각되는 남자가 옆에 있으면 기분이 그냥 좋아요. 가치가 높은 남자는 다이아몬드보다 여자 입장에서는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자가 옆에 있을 때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생일날 그 남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이 남자가 여자에게 소중한 선물을 해주는 거지, 그날 나랑 만나는데 내가 선물을 준비를 안 했다고 기분이 안 좋아? 그거는 베타짓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조나단님. 반대로 길 가다가 여자가 꽃 한 송이 사달라고 했을 때, 뭐 그거는 베타하고 뭐 알파 그런 특질은 아닌 것 같아요. 가다가 여자가 그냥 뭐 꽃이 예뻐서 사달라고 할 수도 있지. 뭐 사줄 수도 있죠, 그런 건. 그거는 분위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 내가 이 꽃을 안 주면 이 여자가 삐진다. 이런 베타짓이지. 그런데 얘가 꽃을 한 송이 사고 싶어. 이거 갖고 싶어. 근데 내가 다음에 사자 그랬을 때, 하고 갈 수 있으면 그건 베타짓이 아니겠지.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근데 대부분 조나단님, 여자가 남자를 알파로 보면은 자기가 꽃을 사다가 주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여자가 자기가 봤을 때 좋아하는 꽃이 있으면 자기가 그걸 사다가 남자 방에다 놔준다던가 자기가 주고 싶어요. 여자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남자한테 뭘 주고 싶어요, 항상. 저 같으면은 이런 적은 있었어요. 옛날에 약간 이제 뭐 이런 거죠. 여자가 지나가다가 나 저 꽃을 사고 싶다. 근데 이게 뭔가 베타 알파 느낌은 아니고 정말 이 꽃이 예쁘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꽃보다 예쁘지 않은 꽃은 안 사. 돈 아까워서. 그러고 지나갔어요. 얘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다가 한 10발자국 걸으면서 한 거죠. 내가 더 예쁘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꽃보다 더 예쁘지 않으면 안 사. 또 다른 거로는 여성분이 다른 남성분에게 상처를 받고 힘들어할 때 그 옆에 있어주면서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어떤 감정바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죠. 이것도 simping, pedestalizing. 자, 여러분, 이거 감정바지 대체남 신세. 그러니까 이 여성이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남자가 있건 뭐 좋아하는 남자가 있건 있어. 근데 걔랑 잘 안 돼. 걔랑 잘 안 될 때 여자들은 또 베타를 찾습니다. 옛날에 종우 씨랑 그다음에 슬기 씨랑 덱스 씨랑 이 솔로 지옥 2에서 슬기 씨가 언제 종우 씨를 찾았죠? 덱스 씨랑 잘 안 될 때 찾았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자기가 원하는 남성이랑 잘 안 되면 그게 좀 길어지거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면 반드시 베타 남성을 찾습니다. 스스로 이 감정의 불안을 다뤄내지 못해서 그래요. 그럴 때 그 남자가 오게 되면 이제 감정바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감정을 남자가 옆에서 계속 풀어줘요. 그때도 종우 씨가 막 휴지도 주고 책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이제 심핑, 페리스톨라이징의 한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알파 위도우 분을 만나면 이게 인격적인 성숙이 있는 알파 위도우가 아니라면은 디폴트 값으로 감정바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알파 고스트라는 어떤 상을 여자가 마음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만남 자체가
이 남자가 감정바지가 되는 방식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대부분의 알파 위도우와 베타와의 관계는 이 감정바지 신세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어떤 감정바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죠. 이것도 simping, pedestalizing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자랑 사귄다라고 치죠. 근데 그럼 이럴 수 있어. 나 근데 이 여자랑 사귀고 있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 감정바지지? 사귀고 있더라도 이 여성이 과거의 연인에 머물러 있는 감정 상태를 갖고 있으면 그게 바로 심핑이죠. 그 남자를 잊지 못하는 그 불안함을 베타 남성이 옆에서 달래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공급을 해주면서 감정적인 것들을. 그래서 알파 위도우가 이런 지점에서도 베타와 관련이 굉장히 깊다. 알파 위도우는 끊임없이 남자에게 어떤 감정 바지를 원하기 때문이죠. 마치 이 알파 위도우는 제가 뭐에 비교를 할 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감정 바지를 원하는 알파 위도우. 인격적인 성숙이 되어 있지 못해서 본인의 불안을 자꾸 상대 남성에게 하는 거는 뭐랑 똑같냐면은, 극단적으로 섹스 중독에 걸려있는 남자가 여성에게 자꾸 마치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성에게 마치 이 욕정 바지를 시키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여자를 진짜 사랑해서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여성을 본인의 어떤 섹스 중독이 그 욕정을 다뤄내는 걸로 옆에다가 두는 것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 알파 위도우가 남자에게 감정 바지를 시키는 건.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폴송님이 말씀하시길 저도 옛날에 알파 위도우 지인에게 1시간 동안 자기 20대 연애의 불안감과 이런저런 감정 덤핑을 했다. 저는 그저 그렇군요만 반복을 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여러분 알파 위도우가 이게 위험한 지점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인격적인 성숙이 안 되어 있는 알파 위도우 분들은 반드시 상대 남성에게 감정 바지를 시킵니다. 이거는 섹스 중독에 걸려 있는 남자가 상대 여성을 욕정 바지로만 쓰는 것과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또 대표적인 예로 여성분이 잘 지냈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도 때도 없이 의미 없는 문자를 계속 보내면서 여성분의 기분이 어떤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또 대표적인 simping, pedestalizing에 해당이 집사남 심세. 신세. 여자가 뭘 하는지 일거수일투족 다 확인하고 또 자기 것도 보고하고 막 이러는 거야. 옆에서. 이거 약간 올비링 한다 그러죠? 이렇게. 마치 지구 주위를 도는 지구 주위를 쭉 이렇게 맴도는 올빗. 공전하는 것처럼 여성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집사람 필요한 거 계속 공급해주고 이 문자 맨날 확인해야 되고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도 보고해야 되고 그냥 여자가 그 인생의 중심이 되는 거지. 이런 집사남 심세, 버틀러 요것도 이제 심핑에 굉장히 흔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대가 없이 물질과 물질을 퍼주는 거, 두 번째 감정바지 되는 거, 그렇죠? 세 번째 여자의 일거수일투족에 반응을 하는 집사남 심세.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딱 걸리면 무조건 베타예요. 내가 3대를 몇을 치건 다 소용없어요. 이거 세 개 중에 하나 걸리면은 무조건 베타예요. 익스큐즈 없어. 제가 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해놨냐면은 다른 상황들은 다 둘째 치고 요 세 가지 하나 걸리면 무조건 베타예요. 자기가 여기에 하나가 해당이 된다? 넌 베타. 아무리 네가 뭐라고 익스큐즈를 얘기를 해도 베타. 여러분 여기선 빠져나갈 수 없어. 이 세 가지 하나 걸리면. 이런 행동이 또 대표적인 simping, pedestalizing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이 대가 없는 물질 공세, 그 다음에 감정바지, 집사남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세 개 다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하나라도 걸리면 그 어떤 excuse, 변명을 들어도 이거는 남녀관계에서만큼 베타예요. 빼박, 그렇지, 빼박. 이건 빼박, no excuse. 이 중에 하나 걸리면 넌 베타야. 근데 여자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 프레임에 들어온 거 아니야. 너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되면은 넌 무조건 베타야. 넌 그렇게 얘기해, 친구들한테. 자기가 but she's my friend because when I say this, she followed me. 막 얘기해. 내가 이런 얘기 했을 때 여자가 뭐 이렇게 따라하거든. 아니야. 너 이 셋 중에 하나 걸리면 너 무조건 베타야. 제가 더 파고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 셋 중에 하나 걸리면 베타라는 것만 먼저 아시고, 제가 나중에 또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simping, pedestalizing 행동의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공통 분모 갑니다. 이 세 가지 특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 대가 없는 관심과 물질을 퍼주기. 여성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본인의 관심을 막 퍼주는 거예요. 선물을 주면서 그 여성에게 본인의 관심 표현을 하고 대가 없이 계속 관심을 퍼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대가라는 건 뭐냐면은 성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딱히. 여기서 대가라는 건 뭐냐면은 여성이 헌신 어린 어떤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사랑을 하는 방식은 헌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남자가 이 여자에게 사랑하는 방식은 답을 주는 거고. 그런데 남자가 답이 되지도 못하고 여자의 인생에, 여자가 남자의 인생에 헌신이 나오지도 않는데, 그러면은
남자가 근데 그 상황에서 여자의 기분을 맞춰주고 하느라고 관심과 물질을 퍼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느 누구도 사랑을 주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남자가 여자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거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의 인생에 답이 되어주지도 못하고 여자도 남자의 인생에 딱히 헌신을 주지 않는데 이 여자를 남자가 그 주변에 두려고 아무런 대가 없이 관심과 물질을 퍼주고만 있다. 이거는 그냥 남자가 소모되는 관계. 그런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로 비견될 수 있냐면은 여자로 치면은 섹파, 남자로 치면은 베타와 뭐 그런 거죠. 여자의 입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남자로부터 어떤 책임이 수반되는 관계를 전혀 얻지 못하는데 남자로부터 어떤 남성성을 전혀 제공을 받지 못하는데 만날 때 그냥 섹스만 하고 헤어져. 그거는 마치 남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관심과 물질을 퍼주는 것과 거의 비견될 만하다. 그렇지. 약소국이 스스로 불안해서 강대국에 조공을 바치는 것과 같은 양상이야. 이런 식으로 아무런 대가가 없이 관심과 물질을 퍼주는 것. 또 그 여성분이 다른 알파의 관심을 굉장히 원하고 기다릴 때 그 알파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메일아 메일이 견딜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관심을 주고 있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남자들이 우리가 만나는 여성에게 목적지가 될 것인가 휴게소가 될 것인가 그 차이예요. 이 여성이 본인의 목적지가 올 동안 잠시 쉬었다 가는 그러한 남자가 될 것인가. 그러면 페인킬러가 되겠죠. 내가 이 여성의 인생의 목적지가 되어 있어. 그러면 제뉴인 디자이어가 되었던 하이퍼가미의 탑티어가 되어서 나에게 이 합법적인 이민을 오고 있건 뭐가 되었건 내가 이 여성의 인생의 목적지가 되어 있으면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이 여성은 나를 목적지로 생각을 하지도 않아. 그런데 만약에 목적지를 못 찾으면 잠시 나에게 머무르기라도 하겠다라는 첫 번째 옵션이 아니고 대체제가 되는 거죠. 차선책. 그러면서 마치 그 남성이 여성에게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면 이것도 이제 심핑과 페리스톨라이징의 공통 분모가 되는 거겠죠.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바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여성분이 본인의 어떤 화남이나 슬픔, 자, 이 두 번째랑 세 번째의 차이는 두 번째는 이 여성이 이제 본인이 원하는 그러한 남성상으로 가기 전에 이 남자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이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여자의 어떤 불안감. 그러니까 여자는 본인이 알파의 남성을 만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들, 생존에 관련된 것들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과연 최고의 남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여자는 본인이 과연 최고의 남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만족이 되지 않으면 근본 불안이 올라옵니다. 그 근본 불안이 올라오면 그 전에 이 나한일 씨 이 영상 때처럼 굉장히 작은 이런 것들에 짜증을 많이 내요. 그래서 여러분 알파 위도우 여성분들이 인격적인 성숙이 안 돼 있으면 짜증을 많이 냅니다. 짜증을 많이 내고 근본 불안을 계속 거기서 튀어나오는 것들을 보여줘요, 여러분. 그거를 내가 받아주고 있다. 그 뜻은 뭐냐? 내가 이 여성의 최고의 남자가 아니다. 그 뜻은 뭐냐? 내가 이 여성에게 베타 남성이다. 또 그 뜻은 뭐냐? 내가 이걸 해주고 있으면 심핑이나 페리스톨라이징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여성이 짜증을 내고 근본 불안이 자꾸 나온다라는 것은 내가 그녀에게 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녀에게 답이 되어 있으면 여성들은 작은 거 가지고는 짜증을 잘 내지 않습니다. 뭐 불안할 수 있죠. 너무 큰 게 오면. 그래도 여러분 그 타이타닉 영화 보시죠. 거기서도 제가 예전에 나눴던 영상 중에 뭐냐면은 그 로즈가 잭과 함께 있을 때 막 배가 이제 막 가라앉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즈는 그 배가 가라앉는 거기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만났던 장소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성은 아무리 본인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최고라고 생각하는 남성과 옆에 있으면 그 남성이 인생의 중심인 것이고 그 남성이 굳건히 버텨주는 한 그 여성은 큰 불안을 느끼진 않아요. 그 로즈와 잭이 타이타닉호가 바다에 가라앉는 그 상황에서 로즈가 잭에게 잭, here is where we met for the first time 얘기를 했던 뭐 정확한 대사는 아니지만 그 대사가 많은 것을 시사를 해주는 거죠. 죽어가는 이 사느냐 죽느냐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것 남자가 그 여성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키누님 질문을 주셨는데 아는 여성 간부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자기 남편 이름을 누구누구 이 등으로 부르며 희화하는데 이건 그 남성을 낮게 보는 건가? 희화한다면 낮게 볼 확률이 높죠. 확률적으로. 그건 직접 가서 봐야 돼. 왜냐면은
만약에 이 여성이 진짜로 남성과 이퀄한 관계를 할 수 있는 여자라고 치죠. 정말 소수지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인격적인 성숙과 여러 가지가 돼서 남성과 친구 같은 관계로 하면서도 열정적인 관계를 하는 그런 상황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 남자를 장난식으로 자기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남편의 뭔가 못난 모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막 이런다.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은 이 남자의 가치를 낮게, 자기보다 낮게 보고 있을 확률이 좀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직접 봐야 돼. 남편한테 형이라고 부른다. 뭐 이런 것들을 막 표현을 할 때 메이라메이를 잡고선 그 남자분이 계속 그것을 들어주면서 그 남자분이 그 여성분에게 주는 관심을 계속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성의 그 근본 불안은 이 본인이 생각할 때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남성의 옆에 와서 생존이 해결이 되면은 이제 근본 불안이 사라질 텐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불안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이 근본 불안을 어떻게 때우고 있냐면은 매일매일 받는 관심으로 채우고 있는 거야. 여성들이 인스타그램에 빠져 있는 이유도 근본 불안이 해결이 된 여성은 인스타그램을 잘 안 해요. 근본 불안이 잘 해결되어 있는 여성은 소셜미디어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본인이 뭐 결혼을 했건 뭘 했건 내 옆에 있는 남편이 나에게 답이 되어 있지 않아. 최고의 남자도 아닌 것 같고 생존도 그닥 만족스럽지 않아. 그렇게 되면 이 여성은 이 근본 불안을 계속 채우고 싶어 하는데 관심으로 이것을 채웁니다. 왜냐면 여성은 관심을 받으면 근본 불안이 해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이에요. 일시적으로. 남자로 치면 딸 같은 거죠, 여러분. 그 딸이라고 할 때 너러가 아니고 여러분. off. 딸다리를 말을 하는 거죠. 딱 딸다리 치는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괜찮잖아요, 마음이. 그것처럼 여성도 관심을 통해서 이제 계속 본인의 근본 불안을 다루는 겁니다. 남자가 생존의 본능을 딸을 통해서, 포르노를 통해서 채우듯이 여성도 관심을 통해서, 인스타를 통해서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남자는 한번 딸을 치면 현타가 오는데 여성은 관심을 받아도 현타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모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렇죠. 그래서 여성이 짜증을 내고 불안을 통해서 남성에게 계속 뭔가를 요구한다. 이거는 그 남성이 여성에게 답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고, 그거는 서로 사랑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며 언젠가는 금이 갈 관계입니다. 여성에게 옵션만 생긴다라면. 폴송님,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여자는 관심을 원한다. 관심이 여자의 화폐다. 그렇죠. 제가 그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한 가지 영상이 있어요. 돈처럼 관심을 쓸 수가 있다. 근데 차이는 뭐냐면 관심은 내가 가치를 조종할 수 있다. 돈은 가치가 결정돼 있잖아요, 남에 의해서. 근데 관심은 내가 나의 존재의 가치로서 내가 주는 관심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 차이인 거죠. 자, 하다님. 대부분 여성들이 근본 불안이 있을 때 채널에서 봤던 지식들을 전달만 해줘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느냐?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하다님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된 이유가 하다님한테 지금 매달리고 있는 여성이 하이퍼감이 최상위로 보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 다를 확률이 좀 높죠. 그런데 이 스님 본 채널의 후원자님의 말씀을 빌리면, 그 후원자님이 아들들에게 본 채널의 지식을 전달을 해주셨고, 본 채널의 지식대로 아드님들이 연애를 하셨을 때 여성들이 결혼을 하자고 덤벼들었던 경우가 있었대요. 그런 걸로 봤을 때에는 일단은 그 남자가 이 고가치 남자인 게 돼야 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님 이 아드님들 훌륭합니다. 굉장히 훌륭해요. 제가 일단 개인정보는 까지 않겠지만 굉장히 훌륭한 아드님들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정보를 전달하면 아무래도 여성들에게 좀 더 높은 가치로 보여질 확률이 높죠. 일단 채널에서 얘기하는 메시지대로 생각을 하거나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 남자들의 숫자가 현재는 많지 않기 때문이죠. 현 시대에. 그런데 여러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본 채널에 있는 내용을 쓱 흘리면은 본인이 상대 여성에게 족밥으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닌 다음에 여자가 남자를 조금 다르게 봅니다.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하면서. 이걸 영어로는 emotional temper이라고 하는데요. emotional은 감정이라는 뜻이고요. temper는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생리대를 사용하죠. 생리대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영어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pad 타입이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temper이라고 있어요. temper는 여성의 질 안에 삽입을 함으로써 여성의 질 안쪽에서 나오는 피를 안쪽에서 모두 흡수해주는 그런 도구를 말하는데요. emotional temper이라고 하면은 여성이 어떤 감정적인 피를 흘릴 때 그거를 남자가 전부 다 흡수해준다. 그런 의미로 어떤 여성의 어떤 감정 바지가 돼주는 것을 emotional temper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설명하는 게 완전 무슨 GTP 챗봇 같다. 여러분 지금 아직 한국어 입에 안 돌아와가지고 설명을 할 때 보면은 굉장히 탁 하고 있죠. 좀 더 재밌게 했어도 되는데 좀 아쉽다. 어쨌든 이때는 이게 최선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속도로 가면은 여러분 답답해 뒤지실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빠르게 돌린 거거든요. 이 영상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더 이해가 되기 쉽게 비유를 들자면은 그것이 남녀 관계가 아니라 마치 어떤 연예인, 즉 셀레브리티와 팬의 관계가 되는 것처럼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남녀 관계가 베타 심핑이나 페리스톨라이징 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마치 여자가 연예인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게 바로 원 아이리스죠. 그러니까 여성과 남자의 관계가 연예인과 팬의 관계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여성은 그 남성으로부터 관심과 물질만 받고 헌신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예인과 팬의 관계는 뭐예요? 연예인이 팬에게 답이 되는 관계잖아요. 팬은 연예인에게 어떤 관계인데 헌신하는 관계죠. 돈 주고 사주고 막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남녀의 본성의 반대로 가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에게 답이 돼주고 여성은 남성에게 헌신이 되는 관계가 좀 더 남녀 본성에 맞는데 이게 거꾸로 되는 거죠. 여성이 연예인이 돼서 근데 여성은 남자에게 답이 돼줄 수 없고, 그렇죠? 남성은 여성에게 팬은 돼줄 수 있죠. 헌신을 막 하는 거지. 근데 그건 딱히 여성이 원하는 형태의 사랑은 아닌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남자가 연예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자한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는 여러분 자랑이 아니라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제가 오늘도 이렇게 이제 라이브를 하잖아요. 라이브를 하면은 보통 늦게 끝나요. 저는 이게 지금 밤 늦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일과가 끝나고. 금요일 일과를 마치고 밤에 이제 늦은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저랑 오늘 만나기로 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자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자라, 오늘은 못 만난다, 밤에. 내가 오늘 라이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밤이 1시가 됐던 2시가 됐던 괜찮으니까 내일 토요일이니까 끝나고 자기에게 꼭 연락을 주던지 자기가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연예인 같은 거고 그 상대 여성에게는 팬 같은 거잖아요. 이게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럼 저는 이제 자라고 하죠. 왜냐면 너무 늦어가니까. 그런데 관계의 양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게 즐거운 거죠. 끝나고 나서 나랑 보낼 시간이 즐거운 거고 그런 관계가 좀 더 맞지 않나. 왜냐면은 여성은 기다리면서 기쁘고 있고 저는 제가 제 할 일 하면서 기쁘고 또 만나면 여성이 저에게 뭐든 뭐 마사지를 해주던 뭐든 그런 걸 해주니까 또 저도 기쁘고 그러니까 남녀 본성이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성이 연예인이고 내가 팬이야. 그럼 이런 거죠. 나 오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슈퍼챗을 많이 받아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끝나고 나서 여성한테 뭘 사줘야 돼. 그리고 여자는 기다리면서 존나 불만족스러워. 이 개새끼가 날 기다리게 하네. 결국 만났어. 여자 막 찌뿌둥해. 이 새끼가 날 기다리게 하고 나는 막 나한테 이걸 줘야 되는데 나 어떻게 기분을 살펴야 되지? 바뀌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같은 상황이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답이 되는 상황이고 여자가 헌신이 되면은 나는 내 일을 하면서 기쁘고 여자는 기다리면서 기쁘고 끝나고 만나서도 기쁘고 같은 상황이더라도 이 양상이 다르다는 거죠. 서로의 본성에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되는 것처럼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의 매노스피어 혹은 레드필 여러분 리차드 쿠퍼는 캐나다 그룹입니다. 제가 여기다 실수를 했어요. 옛날 영상이네. 미국의 탑 레드필 그룹가 아니고 캐나디언이에요. 캐네디언. 물론 미국 레드필 그룹들과 인터랙션을 많이 해서 이게 미국 사람 같지만 이 사람은 실은 캐네디언이에요. 캐네디언. 남성의 어떤 권리를 신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여러 커뮤니티나 담론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If you treat a woman like a celebrity, then the woman will treat you like a fan. 즉, 어떤 남성이 어떤 여성을 마치 연예인처럼 대하고 절절맨다면 그 여성분은 그 남성분을 마치 본인의 팬처럼 대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여기에 내가 어디에 해당을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거 생각을 안 해도 본인이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스스로 내가 어느 상황에 해당이 되는가 생각을 해보시는 방법도 있고 정말 내가 상황을 하나하나 맞추어 보면서 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모르겠다 싶으면은 한 가지 기준이 뭐냐면은 내가 여성에게 절절매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속에 여유가 없어. 그리고 이 여성에게 내가 지금 절절매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고 느낌이 들면은 거의 베타일 확률이 99%입니다. 그렇죠. 스스로 답이 되어야 돼. 내가 이 여자한테 절절맨다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나한테 답도 아닌 거야. 그리고 나도 이 여자에게 답도 아닌 거고. 그 누구도 답이 아니야. 답이 없으니까 혼란스럽지. 여러분, 답이 없는 상황에서는 계속 소모적인 관계가 발생이 돼요. 뭐 여자가 소모가 되던 남자가 소모가 되던 답이 없는 관계에서는 계속 소모가 되는 겁니다. 연예인과 팬의 관계에서는 연예인은 팬으로부터 관심과 물질 공세를 받지만 절대로 그 연예인은 그 팬을 본인의 상대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딱 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이 연예인과 팬으로 하게 해버리면은
이 여자 연예인은 이 남자 이 팬을 절대로 자기의 배우자로 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정말 몇몇의 코미디언 여자분들 빼고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자 연예인이 자기의 팬이었던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이 여자, 그러니까 몇몇 이 코미디언 여성분들 제외하고 정말로 이 여성이 자기의 팬이었던 남자와 결혼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남자는 의외로, 남자 배우들은 의외로 또 여성이 팬이었던 경우, 연예인들 말을 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팬이었던 경우와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소지섭도 그렇죠. 물론 이 리포터였지만, 아주 유명하지 않은 그 여성 리포터랑 결혼을 했지만, 이 소지섭 씨의 이 팬이었잖아요. 그 나이 차를 극복을 하고 17살 차인가? 결혼을 했죠. 보통 이 여성이 팬이었고 남자가 연예인이었던 경우에는 결혼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보다. 딱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남자가 연예인이 되어야 관계가 잘 된다. 그것만 봐도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죠. 남녀 관계는 오히려 남자가 연예인이고 여자가 팬인 경우가 더 잘 될 확률이 높다. 아, 소지섭 씨요. 소지섭 씨가 이제 이화여대 무용을 하시고 리포터를 하시던 여성분과 결혼을 했는데 나이 차이가 한 17살 정도 차이가 나죠. 그 여성분이 미모도 괜찮으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무용을 하시는 분들 그 결이에요. 딱 예쁘신 분들 그런 결. 소지섭 씨 제가 봤을 때는 뭐 결혼 잘하신 것 같아요. 자기에게 그런 진짜 열망을 갖고 있는 여성과 그 인터뷰를 소지섭 씨를 하는데 클립을 보면은 확실히 여성분이 이 소지섭 씨에게 굉장한 호감을 보이고 있고, 근데 소지섭 씨는 약간 막 쑥스러워하고 있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 만남을 가졌죠, 두 분이서. 심핑 그리고 페리스톨라이징에 익숙한 남성분들이 그 행동을 그만두면 당장은 주변에 있던 여성분이 본인 주변에 머물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베타 남성들이 속는 지점이에요. 뭐냐면은 심핑과 페디스톨라이징을 하면은 여성들이 주변에 오긴 와요. 마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예를 들어 여성이 섹파에 오픈되어 있으면은 남자들이 주변에 몰립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심핑과 페디스톨라이징을 하면 여자가 주변에 옵니다. 그런데 여자가 그 남자를 사랑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조언을 줄 때 심핑을 하고 페디스톨라이징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그걸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자가 주변에 오긴 와요. 그러니까 베트남들 입장에서는 그래, 심핑하고 페디스톨라이징 하니까 이 단어는 모르겠지만 심핑과 페디스톨라이징을 하니까 여자가 주변에 오네. 효과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지. 착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자들의 조언을 자꾸 듣는다고, 베타 남성들이. 왜냐면은 쟤네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 주변에 여자는 오거든. 그런데 심핑과 페리스톨라이징을 그만두라고 해서 그 말을 딱 두면은 여자들이 쑥 사라져, 갑자기. 그러면서 씨발 조언이 잘못됐네 막 이런다고. 오히려 그 조언은 본인의 자원과 시간을 빼앗지 않는 형태로 환경을 만들어준 건데, 그 단순히 내 주변에 있던 여자가 나를 떠나갔다라고 해서 그 조언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지점이 여러분, 이 베타 남성들이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자들이 오긴 오는데 자기를 사랑하진 않는 거지. 거기에서 계속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베타화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베타화가 된 남성 입장에서는 그 전에 여자가 나에게 심핑과 페디스톨라이징을 하라고 했던 그 조언을 들으니까 그래도 적어도 여자들이 나랑 밥은 먹고 영화는 봤는데 그걸 안 하니까 영화도 안 보고 밥도 안 먹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평생 사랑은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남자들 여자들 걸로 만드는 거가 똑같아. 여자한테 야하게 입어라, 뭐 이런 거 해라 막 남자들이 그런다고, 여자들한테. 그러면 여자가 막 야하게 입고 파티하고 막 이래. 남자들이 막 좋아한다, 그걸 한다고. 근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걔는 그냥 동네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안 해주고 걔랑. 그러니까 에피파니 페이즈로 접어들고 이렇게 되는 거지. 반대로 얘기를 하면. 지금은 약간 사회가 좀 더 여성화돼서 남자에게 베타화하는 게 많았는데, 과거에는 오히려 또 남자들이, 지금도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약간 인기 있는 남자들이 조금 예쁘다 싶은 애들을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지? 호처럼 만드는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치마 입고 막 너무 야한 옷 입고 막 파티 나가고 막 클럽 다니고 이러면 막 좋다 이러니까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여성들이 또 막 그런다고. 근데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은 여자는 그렇게 해도 베타 호구 잡아가지고 퐁퐁 트리가 가능한데 여러분, 남자는 저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래도 퐁퐁 트리를 탈 수가 있구나. 여러분, 그냥 결국 그런 애들끼리 뒤에 모이는 거지. 베타화가 된 여자와 근데
베타화가 된 남성과 걸레화가 된 여성이 나중에 혹시 결혼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지. 물론 알파 위도우라고 무조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걸레 말씀을 드릴 때에는 성적으로 문란하게 과거를 가진 알파 위도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베타 남성들은 심핑하고 페리스톨라이징을 딱 그만두면 주변에 여자가 갑자기 싹 사라진다고. 근데 그거를 견디지 못해.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씨발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있던 여자도 다 떠나가네, 틀리네 이런다고.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좀 지나면서 같이 쌓기를 하면서 여자가 다시 모이는 거야, 양질의 여자가. 이거야말로 우리가 말을 하는 똥차 떠나고 벤츠가 온다, 남자 입장에서.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심핑과 페리스톨라이징을 그만두면 여자가 떠나가죠? 남자는 외로울 수 있어요. 남녀 관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남자의 길에 들어서는 첫걸음은 외로움이다. 외로움 없이는 이 외로움, 론리니스 겪지 않고는 내가 이걸 겪어본 적이 없다.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내가 지금 남자의 길을 걷지 않고 있을 확률도 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남자의 길의 첫걸음은 외로움이다. 라는 우리 남자 미녀 수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일단 심핑과 페리스톨라이징을 딱 그만두면 뭐가 되면 여러분 남자들이 시간이 많아지고 돈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운동을 할 시간이 생겨. 내가 짐에 등록을 해서 가서 PT를 받든 뭘 하든 운동을 할 시간이 생긴다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 남성이 그 여성에 대해서 공짜로 관심을 주는 어떤 그런 소스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여성분들이 알아서 떠나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남성분에게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남성분에게 굉장히 이로운, 즉 타임 웨이스터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심핑, 페리스톨라이징을 그만둔 다음에 남성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여성들이 떠났어. 내가 심핑하고 페리스톨라이징 안 해. 여성들이 떠났어. 그럼 뭘 해야 될까? 뻔해요. 첫 번째, 운동하시라니까? 분명 여러분 페리스톨라이징이랑 심핑 많이 한 남자들은 다 그런 건 아니고 운동에 좀 소홀히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여자의 기분 다 맞춰주면서 운동 스케줄을 못 따라가요, 여러분. 여자를 만날 때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남자들은 대부분 자기가 리드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가 그걸 인정을 해주고 그 남자의 그 운동 스케줄을. 남자가 심핑과 페리스톨라이징을 하게 되면은 운동 시간을 못 찾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 여자가 남자 운동하는 시간 자체를 그걸 안 해줘요. 존중을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존중을. 여성이 운동할 시간을 존중을 해주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운동을 못했을 확률이 높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운동을 못했을 확률이 좀 높다는 거죠. 그래서 남는 시간을 운동을 하는데 시간을 좀 사용을 하시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당면했던 인생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지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의 기분을 맞춰주는데 시간을 거의 다 많이 소모했기 때문이죠. 실은 본인의 인생 문제의 본질을 볼 줄 아는 남자였다라면은, 만약에 본인 인생의 문제의 본질을 볼 줄 아는 남자였다라면은 이렇게 여성에게 심핑이나 페리스톨라이징을 하지 않았을 확률도 굉장히 높죠, 실은.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신체를 단련하고 가꾸시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당면한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을 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 세상에 내가 당면한 인생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남자의 길을 걸을 때 굉장히 정도라고 볼 수가 있다. 또 하나는 내가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하다 보면은 이 결과들이 항상 좋지는 않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만들어낸 결정에 의해서 오는 그 결과들에 대해서는 감당을 하는 거죠. 내가 만들어낸 이 선택의 결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시작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서 내가 아끼는 사람, 그리고 나 자신을 보호를 한다. 여기 보면 여러분, 이 남자의 특질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문제 해결, 리더십, 책임, 보호라는 특질들이 고스란히 잘 들어가 있죠. 어쨌든 여러분, 이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일단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 짐에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 과거부터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심핑과 페리스톨라이징을 내려놓고 뭘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일단 짐에 가시라. 짐에 가시면 많은 것들이 해결될 확률이 높다. 자, 그래서 심핑과 페리스톨라이징을 그만뒀을 때
바로 어떠한 행동을 취하면 좋은가? 지금 방금 여기 제가 1, 2, 3, 4번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확실한 방향이 있으면 그걸 하시면 좋은데 그것을 발견을 하지 못하셨다. 그러면 요 네 가지 방식대로 한번 해보시면 뭔가 달라짐을 느낄 수 있어요. 요대로 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본 채널에서 많은 멤버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지를 또 보내주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남성들은 짐에 가셔서 운동을 통하여 몸을 갈고 닦으시고요. 본인의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있다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시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력이 늘겠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다 보면은 점점 더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본인에게 또 어떤 현명한 조언을 구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제 해결들을 하나씩 해가면서 어떤 때는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당당히 책임을 지고 또 그러한 문제 해결력으로 본인이 아끼는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에 시간을 쓰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남성다운 야수성이 본인의 마음과 몸에 자리 잡게 되고 그게 몸에 자리 잡게 되면은 여유로 점점 흘러나오면서 여성분들이 그러한 어떤 여유와 아우라, 바이브를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굉장히 의미 있게 만들었는데, 이 영상은 제가 어떠한 의미로 영상을 만들었냐면, 심핑과 페리스톨라이징을 많이 해와셨던 분들이 그것을 그만두셨을 때, 바로 다음에 뭘 시작을 해야 될까에 대한, 한 가지 굉장히 좋은 해답으로 제가 제시를 한 거예요, 본 채널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인생이 달라짐을 느끼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 대부분은 이제 미국 레드필 채널도 그렇고, 심핑과 페리스톨라이징을 하지 말래. 그래서, 그걸 안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에 대한 답을 제시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블랙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 중에서도 이 블랙필은 또 블랙필 안에서 여러 가지 분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굉장히 아주 까맣게 흑화되시는 분들 있죠. 그런 경우에 왜 그러냐면은 레드필 레이즈를 겪고 난 다음에 대안이 없다 보니까 그 에너지를 어디로 투자를 하질 못해서 좀 흑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심핑과 페리스톨라이징에 대한 정체를 아시고 그것들을 그만두셨을 때 그 다음에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요 정도 단계를 반복을 해주시면은 남자의 길에 들어서는 것에 있어서 좀 무리가 없고 굉장히 생산적인 가치 쌓기를 시작을 하실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김민성님, 그 다음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근육을 어느 정도는 이 크기를 불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저도 제가 봤을 때 제 몸의 어떤 형태 자체가 막 웨이트 트레이닝에 막 적합한 몸은 아니에요. 오히려 제 몸 자체는 여러분 웨이트 트레이닝보다 약간 근육의 연합을 해서 기능적인 거에 더 적합한 몸입니다. 제 몸 자체가 폐활량이 크고 근육에서도 제가 사용을 해보면 신경이 굉장히 조합이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동체 시력이 좋고 저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공 같은 거를 던지거나 잡거나 쳤을 때에도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는 것도 잘하고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몸의 어떤 코디네이션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더 잘하는 형태로 몸이 좀 태어난 몸이에요. 그리고 좀 건강해요. 좀 인터널하게. 뭐냐면은 좀 내과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고. 근데 약간 근육을 이렇게 벌크업을 해서 키우는 방식에는 맥서마이즈드가 돼 있는 몸 자체는 아니에요. 키가 작은 편은 아닌데 몸이 약간 얄쌍한 편이에요. 약간 다리가 조금 긴 편. 약간 얄쌍한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근육에 어느 정도 벌크를 갖는 것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몸이 막 옷을 입었을 때 막 큰 건 아닌데 누가 딱 봐도 운동을 한 몸으로 보이긴 해요. 그렇게 운동을 하고는 있죠, 여러분. 김민성님, 특정 근육만 고립시켜서 사용하는 것은 신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게 만약에 걱정이 되시면 제가 한 가지 답을 드리면 고립시켜서 근육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구기 종목을 또 하셔가지고 코오디네이션을 같이 하시면 되죠. 오리자도님, 체지방도 따로 유지를 하시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짐에서 운동을 하거나 집에서 운동을 할 때 따로 막 체지방을 재서 2%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해요. 그 이유는 여러분, 저는 몸 자체는 원래 이렇게 살이 찌는 체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체형 자체가 이렇게 먹고 싶은 대로 좀 먹어도
지방이 막 이렇게 느는 체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을 좀 하면은 체형 유지가 좀 잘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체지방량을 따로 재서 2%를 해야겠다라기보다 내가 거울로 딱 봐가지고 내 몸을 봤을 때 마음에 든다. 제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오케이. 한번 또 가볼게요, 여러분. 아우라, 바이브를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남성성을 통한 그 남성의 어번던스가 인생에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그 어번던스라는 것은 어떤 풍부함을 말하는 거죠. 문제 해결력, 책임감, 리더십, 보호 본능 이런 것들은 남자의 인생을 어번던트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번던스의 자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이겠습니다. 자, 이님 요거까지만 읽고선 디스컴포트 존에 있는 여성 동료가 있는데 업무에 부쳐 피곤해 보이는 모습을 보고 초콜릿 하나를 주면서 일에 대해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진중한 모습을 본받고 싶다면서 그 여성이 큰 호감을 보였다. 이게 배타화하는 기분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초콜릿 하나를 줬다 그게 무슨 배타화는 아닐 것 같은데 뭐 초콜릿이 뭐 100만 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초콜릿이라고 해봐야 뭐 얼마 하지도 않을 건데 그거를 딱 주고 기분이 좋아져서 일에 대해서 가벼운 얘기를 했는데 여자가 진중한 모습을 본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 주신 말씀만 놓고 보면은 아직 배타화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긍정적인 시도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으로 그냥 좋게 본 거죠. 그 상황에서는. 나중에 배타화가 될 수는 있겠으나 지금 요 말하는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여성이 이렇게 그러니까 초콜릿을 받은 거는 초콜릿 자체는 뭐 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작은 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콜릿 받고 그다음에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성이 거기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보였다. 그러니까 매번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뭘 줬다고 얘가 호감을 보였다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배타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배타화라는 것은 아까 이제 저거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님이 뭔가 제공을 했죠. 대가가 없진 않잖아요. 여성으로부터 존중을 받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이 김님은 대가 없이 물질을 제공한 게 아니에요. 실은 이 초콜릿은 물질도 아니에요. 너무 작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초콜릿을 상대 여성에게 주고 지금 이 여성은 남자분에게 뭔가 존중 혹은 존경 같은 피스를 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심핑이 아니죠. 신기하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은 거의 공식화 시켜놓은 거예요. 뭐가 베타고 뭐가 심핑인지 공식화를 시켜놨어요. 여기 해당이 안 되면 됩니다. 여기 해당이 딱 되면은 약간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알파남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여자를 완전히 만나지 말란 이야기냐? 그거는 아니에요. 아직 알파로서 완성이 되기 전에 본인이 계속 연애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본인을 정말로 열망하는 여자를 만나는 것보다는 다양한 여자를 만나면서 조나단님, 맷 크로스는 여자한테 절대 선물을 주지 말라. 왜? 줄 수도 있지. 어떻게 주느냐가 중요하지. 뭐 초콜릿 얼마나 한다고 그게 뭐 심핑이 되겠습니까? 초콜릿 뭐 얼마나요?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초콜릿을 준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초콜릿을 진짜 비싼 걸 사는 거야. 내가 먹으려고. 산 다음에 한 조각 딱 부러뜨려가지고 주는 거지. 만약 여성이 나를 족밥으로 보면은 쪼개서 주면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평균 이상으로만 봐도 이렇게 쪼개서 딱 좀 먹습니다. 좋아하고. 초콜릿 딱 사가지고 여자한테도 하나 주고 나도 하나 먹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단순히 줬다라는 게 이게 제공했다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들 그걸 한번 생각을 딱 해보세요. 내가 과연 이 여자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대가도 없이 내가 선물을 주었는가. 근데 제가 봤을 때 김현우님은 그 여성에게 기분을 맞추려고 준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업무에 지쳐가지고 피곤해 보이길래 동료로서 챙기는 모습으로 그냥 초콜릿 하나 주고 얘기를 나눈 거잖아요. 그건 심핑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인지상정이에요. 사람 대 사람으로 그냥 좋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쵸? 그게 어떻게 심핑입니까? 남자다운 것 같은데 나는 오히려? 그렇지 않나요? 아니 내 여자 동료가 힘들어가지고 옆에서 이거 업무를 하다가 좀 지쳐있어. 그래서 내가 좀 생각이 나가지고 초콜릿 딱 쪄가지고 딱 준 다음에 하나 먹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먹으면서 좋아하겠지. 맛있다 냠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많이 지쳤어? 힘들어? 동기들 다 지쳤어. 괜찮아. 힘들면은 가끔 와. 내가 초콜릿 좋아하거든? 내가 혹시 먹다가 하나하나 남거나 있으면 내가 하나씩 던져줄게. 받아 먹어. 이러는 수도 있는 거고. 아무리 베이라와나 심핑이 조금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 기본적으로 서로 나눌 수 있는 것까지는 너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근데 만약에 내가 초콜릿을 줬는데 얘가 좀 베타 심핑 하는 식으로 날 몰아가. 그러면 그때 딱 쳐내면 되지. 예를 들어서 내가 초콜릿을 딱 줬어. 근데 얘가 뭐야 초콜릿을 주고 나한테는 적어도 무슨 커피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약간 잣 같은 농담을 쳤다. 그러면 손절이지. 손절이야. 근데 거기서 바로 얼굴을 여러분 웃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딱 나오면은 하면서 초콜릿 뺏어도 돼. 나 같으면. 장난스럽게. 초콜릿 딱 줬는데 얘가 뭐야 나한테는 카페라테 줘야지. 딱 얘기를 하면은 장난이고 뭐 나는 딱 그럼 바로 초콜릿을 손에서
딱 놓지 않고 바로 싹 걷어드립니다. 그러면서 너는 오늘 나의 초콜릿을 먹을 자격이 없다. 내일 와서 받아가도록 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즐겁게. 그것도 너무 막 화내지 마시고 이렇게. 너는 오늘 나의 이 소중한 초콜릿을 받을 자격이 없다. 내일 와서 받아가도록. 하면서 걷어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여러분,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어떤 즐거운 그런 건 사회 지능이에요. 너무 막, 저한테 뭘 주면 안 돼. 막 이렇게 살지 마시라는 거죠. 너무 각박히잖아요, 여러분. 너무 각박해. 그런 인생은. 난 그런 인생은 내가 싫어. 여러분, 나는 그렇게 인생을 각박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난 내 인생 즐겁게 살고 싶어요. 아침에 나와가지고 딱 갔을 때 여직원들 딱 보면은 이렇게 윙크까지는 아니더라도 싹 웃으면서 서로 기분 좋게 가고, 그죠? 만약에 뭐 나를 위해서 커피를 딱 사왔어. 그러면 제가 혹시 쟁겨놓은 빵이 있으면 딱 하면서 커피에는 역시 이 브레드지, 이 쿠키지 하면서 싹 꺼내가지고 센스 딱 놓고서 같이 먹고. 여러분, 이런 어떤 직장 생활과 인생이 돼야지 여자가 나한테 뭐 이렇게 내가 뭘 줬는데 여자가 막 고마워했다고 이것도 나 베타화 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즐거운 건 즐기시라. 내가 딱 초콜릿 줬는데 여자가 기분 좋아해. 그럼 good, okay. Does it make you happy? I'm good too. 쉽게 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런 여유로 가야 또 오히려 더 여러분 알파 같은 느낌이 나옵니다. 막 내가 이걸 주면은 이렇게 하면은 더 족밥 같아요. 그러면 안 되고 혹시 저는 잘한 것 같습니다. 그 초콜릿 주고 여자 동료들하고 여자 동료하고 그렇게 얘기 나눈 건 제가 봤을 때는 잘한 것 같아요. 저라도 뭐 딱히 나하고 나쁜 관계가 아닌데 뭐 여성이 뭐 좀 업무에 지쳐 있으면 저라도 뭐 가다 쿠키 하나 딱 던져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쿠키 이렇게 딱 주면서 힘들지? 먹고 힘내. 가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뭐 농담 한마디 더 던지고 싶으면은 오늘은 공짜지만 다음에 오실 때는 돈을 넣으셔야 또 쿠키가 나옵니다, 손님. 이렇게 뭐 농담 던질 수도 있고. 그럼 다음에 또 올 때 나 1달러 줄 수도 있겠지. 걔가 좀 센스가 좋으면. 1달러 딱 받고 쿠키 하나 또 주고 이렇게. 이렇게 재밌게 사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다만 아까 얘기를 했던 여자의 기분을 맞추려고 전전긍긍하면서 대가가 없는 물질 제공을 하지 마시라. 그게 포인트지. 연애의 내공이 쌓이겠죠. 그 연애의 내공을 쌓는 과정 중에 필요한 것들이 바로 연애의 기술과 테크닉들이에요. 한 남자가 알파로서 성장하는 도중에 중간에 여성들이 거쳐갈 텐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또 연애에서도 그러한 어떤 내공을 쌓는 기간이 생기겠죠. 그때 연애의 테크닉과 기술들, 제가 알려드리는 연애 테크닉과 기술들 그런 것들을 또 사용을 하시면서 본인의 내공을 점점 쌓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직 본인 스스로가 완성되어 있는 버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여자를 아예 안 만날 필요까지는 없고 이제 그때 당시에 좀 만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고 막 같이 쌓기를 하면은 좀 관심을 줄 텐데 아직은 조금 뭐라 그래야지? 조금 가치가 조금 낮은 여성들이 주변에 막 올 확률이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플러팅도 많이 하시고 살짝 이렇게 영어로는 여러분 relationship 말고 관계가 아니라 썸 타는 걸 situationship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situationship.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이렇게 플러팅하는 것을 situationship이라고 해요. 썸 타는 거. situationship 같은 것 좀 해주시면서 이렇게 연애의 이 내공을 좀 쌓아가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simping, pedestalizing 이 베타의 행동을 그만두시고 알파가 되기 위한 문제 해결력, 책임감, leadership, 보호 본능 이것들을 기르기 위한 행동들을 계속하시고 이 문제 해결력, 책임감, 보호 본능,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방법들과 방향들은 제가 이 채널에서 하나씩 앞으로 점차 공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길이고 이것이 분명히 된다라면은 본인을 인생의 알파로 인식할 수 있는 여자를 찾아내서 정말 알파 같은 인생을 사실 수 있고요. 만약에 본인을 그러한 알파로 인식하는 여자를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대부분의 여자로부터 존경과 존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자에게 본인의 자원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인생 정도는 적어도 개런티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들으셨죠? 제뉴인 디자이어를 얻은 여성과 만나면 저는 좋겠지만 그리고 저는 이 네 스텝을 밟으면 여성으로부터 제뉴인 디자이어를 받을 확률은 올라간다고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성에게 그런 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존경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존경. 저는 그게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그러니까 존경을 인슈런스를 깔고 가는 거예요. 여자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은 남녀 관계에서 인슈런스죠. 그러니까 보험으로 깔고 가시고 거기에서 제뉴인 디자이어가 들어오면은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남녀 관계가 좀 더 쾌적하다. 그러니까 제뉴인 디자이어를 얘가 나한테 안 줬어 이러면서 화내고 이런 것도 조금 제가 봤을 땐 별로고 그게 아니고 여성으로부터 존중과 존경이 나오면 거기서부터 이제 희망이 있는 거지. 그리고
요거를 기본으로 인슈어런스 보험으로 깔고 가시되 여성으로부터 제뉴인 디자이어가 나오면은 베스트고 안 나와도 존경은 적어도 받으면서 남녀 관계를 하자 그 얘기인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보험을 깔아드렸어요. 보험. 남녀 갈등의 본질은 서로의 상대에 대한 욕망을 타협하라는 거에 있는 거야. 서로 양보하라는 거지. 야, 그게 양보할 거였으면 수만 년 동안 같은 욕망을 유지했겠냐? 욕망이 나쁜 거면 밥도 먹지 말고 숨도 쉬지 말지 그러냐? 아, 어떻게 생존과 관련된 욕망과 비교하냐고? 짝짓기는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건데 무슨 소리야? 뭔 개소리야? 이래도 나쁜 거라고 할 거야? 네가 일부일처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래야 돼? 무슨 연애 사회주의 국가야? 네 연애 결혼 상태는 네가 알아서 하라고. 다 알려주고 보여줘도 안 하면서 씨발 불평만 하기는. 공정거래는 가치에 맞는 값을 지불하는 것. 꼬우면 비싸지든가. Never get the throne back. I'm sick of being cautious. I'ma go cause something, can't stop this. I'ma steal everybody's lane, call it shoplift. Sick of hearing everyone complain when they thoughtless. Taste the pain, it's like candy canes. It makes me go change into a better frame, into a better name.